한 꼬마가 못된 깡패놈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부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지 소년 돌쇠가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지요. 건장한 사내들에게 달려들어 꼬마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지 소년 돌쇠의 인생은 이제 어찌 될까요? 옛날 옛적 깊어가는 가을의 한양이었습니다. 도성 안 뒷골목에는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계절이었으나 10살 남짓한 거지 소년 돌쇠에게는 하루하루가 혹독한 겨울과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좁다란 골목길을 헤매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해 뱃속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저 오늘 한 끼라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록 몸은 작고 초라하였으나 그의 눈빛 속에는 굶주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이, 이리 와 보거라. 어느 대갓집 문간에서 아주머니가 던져 준 주먹밥 한 덩이를 겨우 얻어먹고 돌아서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골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미진 담벼락 아래에서 불길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돌쇠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여럿이 앳된 나이 하나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훌쩍이고 있었고 사내들은 무섭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물건에 손을 대. 당장 내놓지 못할까.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굶주림 속에서도 불의를 보면 쉬이 넘기지 못하는 고든 심성을 지녔습니다. 비록 저 사내들이 무섭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처지였지만 어린아이가 위협받는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둑한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돌쇠의 눈앞에는 참으로 비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참판대 카인들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셋이 어린아이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요? 새까만 눈동자에는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내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디서 난 물건이냐? 한 사내가 아이의 비단 저고리를 거칠게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몸을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는 아이의 귀한 장신구를 탐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희죽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도련님께서 귀한 나들이를 하셨나 보구나. 허나 길바닥에서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일 터였습니다. 김 참판대 카인들과 척을 지는 것은 평범한 돌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허나 어린아이의 울먹이는 소리와 겁에 질린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한 아이를 해하려는 그들의 행동은 돌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습니다. 비록 천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돌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망설임을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굳게 다문 입술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쇠는 망설임 없이 하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그의 해진 옷은 바람에 펄럭였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돌쇠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이가 이리 맹렬히 달려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돌쇠는 끈질기게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인들은 귀찮다는 듯 돌쇠를 뿌리치려 했으나 그의 악바리 같은 저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큰 소란이 일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인들은 잡고 있던 아이를 획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멀어져 가는 하인들의 뒷모습에서는 매서운 복수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를 갈며 언젠가 돌쇠에게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돌쇠는 땅에 주저앉은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인들이 떠나고 난 뒤 적막한 산길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아이가 입은 옷은 한눈에 보아도 귀한 비단 옷감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미열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얼른 자신의 움막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좁고 허름한 움막이었지만 차가운 산길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돌쇠는 아이를 가장 따뜻한 구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아껴두었던 집단을 끌어와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라곤 변변찮은 낡은 옷가지와 집단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 움막 안을 데웠습니다. 비록 자신의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지만 아이에게는 작은 온기라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생김새와 귀한 옷차림은 아이가 분명 부잣집 자제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병약한 도련님이 길을 잃었으리라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험한 산속에서 버려진 아이의 처지를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 아이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움막을 채웠습니다. 돌쇠는 아이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산속, 움막 안에는 작은 생명의 불씨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한양성 안은 전과는 다른 무거운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궐에서부터 내려온 비통한 소식이 저작거리를 온통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깊은 슬픔에 잠겨 밤낮으로 세자를 찾으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궐 안팎은 슬픔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과 내관들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세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한양 도성문에는 잃어버린 세자의 인상착의를 담은 방이 나붙었습니다. 세자 마마를 보신 분은 즉시 고하시길 바라옵니다. 굵은 먹으로 쓰인 방은 바람에 펄럭이며 오가는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실의 비통함에 숙연해졌고
저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세자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며 한숨을 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돌쇠 또한 아이를 업고 장터에 나갔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거래 소식을 전했고 돌쇠는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돌쇠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저 안타까워할 따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으냐, 세자마마께서 사라지셨다니. 돌쇠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왕실의 비극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살피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돌쇠는 아이를 데리고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병색이 깊어가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움막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으나 작은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주위를 밝혔습니다. 돌쇠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옷깃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낡고 해진 옷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의 형상이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성문 앞에서 보았던 세자의 인상착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숙하고 위험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아이의 옷차림과 그때 들었던 세자의 옷에 대한 묘사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돌쇠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자신이 밤낮으로 보살피던 아이가 이 나라의 어린 세자라는 엄청난 진실에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약한 아이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세자라니요. 그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감히 왕자를 해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형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좁고 누추한 움막에서 병든 세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변변한 약초조차 없는 이곳은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세자를 궁궐로 모셔야 했습니다. 세자의 여린 몸을 감싸기 위해 낡은 솜이불을 찾아 단단히 여몄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다른 도리는 없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돌쇠는 조심스럽게 세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의 가벼운 무게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움막을 나서자마자 썩은 내와 쓰레기가 뒹구는 어두운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조차 숨 쉬는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들개나 술락군과 마주칠까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높은 담장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등에 업힌 세자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는 밤의 장막을 뚫고 미지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돌쇠는 밤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세자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저 멀리 거대한 궁궐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웅장한 궁궐문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견고하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차단하려는 듯 굳건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 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궁문 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든 병사들의 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풍겼습니다. 그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감히 그 문을 두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자신이 저 거대한 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의 얼굴과 해진 옷은 궁궐의 정갈함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얼룩처럼 느껴져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존재는 명확했습니다. 한 병사가 돌쇠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너는 누구인데 이곳을 기웃거리는 것이오? 어서 물러가지 못하겠소. 병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온몸의 용기를 쥐어짜 내 병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소인에게는 아주 위급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돌쇠에게 시선을 주었지만 대부분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지 소년의 허무맹랑한 소리쯤으로 치부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궁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돌쇠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돌쇠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과는 다른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돌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궁궐 안에는 돌쇠라는 젊은이가 병약한 세자를 모시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임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그 소식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거듭된 간청에 마침내 돌쇠를 대전으로 들게 하셨습니다. 궁궐문이 열리고 돌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임금 앞에 섰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직 병색이 완연한 어린 세자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세자를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마주하자 임금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왕실의 오랜 슬픔이 일순간 감격의 환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세자를 무사히 구하여 데려온 돌쇠의 용기와 충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돌쇠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충심은 짐에게 큰 위안이 되었소. 그대에게 마땅히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시오. 임금은 굳게 약조했습니다. 돌쇠는 천민의 신분을 벗고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돌쇠는 늘 백성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사정을 가진 자에게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돌쇠의 어진 마음과 지혜로운 처사에 깊은 신뢰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자 저하께 몹쓸 짓을 했던 김참판대 가인들은 오랜 수소문 끝에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차가운 옥사에 갇힌 그들은 이제 임금의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옥좌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이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감히 이 나라의 세자에게 해를 가하려 하였습니다. 그 죄가 참으로 크고 지엄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로써 착한 마음으로 베푼 은혜는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고 악한 자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지엄한 판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